자, 그러면 저희가 박수로 안진거 선생님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짠하고 나타나셨네요. 예. 아침에 따님의 밥을 차려주고 네. 박범계 후보자님 청문회를 살짝 보다가 보다가 1시간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자, 뭘 또 가져오셨네요? K방역의 완성은 K민생 대책 마련이다. 지금 사실 오늘 그 대전의 그 선교센터만 아니면 그러게요. 200명대로 내려갈 뻔했거든요. 어젯밤에 거기서 그 희망을 안고 125명이 추가돼가지고 정말 종교 시설이 사랑과 평등과 박애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와 실망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고요. 네. 200명으로 떨어져야 경제가 방역 단계가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지금 결정하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작년 한 해 동안 지금 서울에서 중수상공이 대폭 줄어든 거로 지금 방금 전에 통계가 나왔던데. 아이고, 예. 그러니까 K 방역이 완성돼야 K 민생 대책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보상금 제도 네.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님이 아주 잘 냈습니다. 영업 금지를 당하면 방역을 위해서 강제로 영업 금지 당하면 매출액의 70% 범위 내에서 70%. 영업 제한을 당하면 60% 범위 내에서 네. 그다음에 1급 전염병 사태에서 매출이 급감하면 50%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네.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끝나냐? 결국 국민들이 또 소비를 해줘야지 그러니까요. 그분들도 먹고 살 수가 예. 있으니까 방역 단계를 고려하여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소비 쿠폰,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포인트 뭐 이런 거죠. 쿠폰 형식으로 준다. 네. 그런 이제 법이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민병덕 의원 안을 중심으로 그 처리를 하겠다라고 네. 발표가 있었는데 홍남기 부총리 등이 이렇게 약간 저항을 하는 모양새가 있는 거죠. 나라 국간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굉장히 온화하고 점잖은 분인데 네. 분노를 해서 큰 화제가 됐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이냐. 정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재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 살기 힘들어서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로 지금 치솟고 있는데 재정이 건전하다는 국가 재정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돈 안 쓰려고 난리를 피우는 모습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K 방역의 완성, K 민생 대책 마련인데 네. 정말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 등 재정 당국자들이 전향적인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쭉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순 좀 돌리세요. 순 좀 돌리고 계시고 저희 안진건 소장님 물도 좀 갖다 주시고요. 예. 많이 달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글쎄요, 많은 좀 갈등을 빚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도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뭐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이 선별해서 지급을 했지만 어쨌든 나라 국간을 지킨다는 이런 명분을 앞세워서 좀 약간은 부정적이기도 하고 비판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왔고, 지난 11월에는 이 대주주 요건 그 10억을 유지하자는 그런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건 3억으로 낮춰야 된다 생각했던 대로 예정했던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사표까지 내고 그런 일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죠. 예.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서 새롭게 좀 네. 교체 좀 했습니다. K방역 마스크에 손 만지고 그러면 보기 안 좋으니까요. 그렇죠. 홍남기 부총리 그때 그 대주주 요건도 일종의 사실 동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동산 투기로 돈이 안 가고 주식으로 이렇게 생산적인 곳으로 이제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 이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가를 부양시켜 놨는데 그것만 그런 사정. 그다음에 그동안 동학개미들은 한 번도 제대로 돈도 벌어보지 못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수익을 가져갔는데 그런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강행하려고 하니까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그게 사표까지 낼 일 아니죠. 그 언젠가 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그냥 물러서면 될 일이었는데 그런 굉장히 불편한 일도 있었고 최근에 우리 또 동학개미들이나 많은 소액 주주들은 공매도 금지도 연장돼야 된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기관과 개인의 신뢰가 똑같을 수는 없어서 당연히 기관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주는 걸 넘어서서 네. 뭐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돈 아하. 빌리는 기간도 짧고 네. 그다음에 수익도 그래서 전체 공매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소액 주주는 1%밖에 안 됩니다. 다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하는데 이 공매도의 원리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돈을 빌려서 매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매도. 그렇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할 걸 그때 감안해서 그렇죠. 그럼 주가가 하락해야만 돈을 벌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럼 한참 열심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불쾌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연장해가 공매도를 풀어주면 당연히 돈을 빌려서 매도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그거에 대해서도 또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걱정하는 소액주주들 지금 우리 국민들 전체 주식 투자의 65%를 이 개인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예, 65%, 70% 가까이 됩니다. 네. 이분들이 주가를 지금 이렇게 부양해서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가게 하는데 부동산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걱정과 손해를 끼치는 게 분명하거든요. 거의. 그럴 수밖에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조정이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대규모 매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공매도 금지를 네, 풀면 네, 네. 그럼 당연히 주식이 매도가 쏟아지니까 가격은 주가는 내려가죠. 하락할 수밖에 없고 공매도 세력들 99% 한국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인데 그분들만 떼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장이 돼야 되는데 재정 당국이나 금융 당국은 뭐 금지를 풀어야 된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바뀌어 촛불 혁명이 일어났지만 정말 지금도 특히 재정 관료들, 금융 관료들은 제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 권력형 비리가 아니에요. 전형적인 금융 피해자 사건, 금융 사기 사건인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금융 당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네. 국민의힘은 굉장히 잘못 짚은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그 진중고시라 이런 사람들 완전히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 뭐라는데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건 보면 완전 금융 사기 사건인데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오히려 박근혜 때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 금융 당국과 재정 당국이 국민들의 돈 쓰는 것은 엄청나게 싫어하면서 어떤 무슨 금융산업 선진화니 뭐니 해가지고 뭐 재벌 대기업들한테 공적 자금 투자한다든지 네. 금융산업들한테 규제 풀어주고 이런 건 마치 산업 자기들이 거기에 사명감이 있는 것처럼 앞장서서 풀어줘요. 네. 그게 벌어진 참사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는 네. 국민의 나라입니다. 관료의 나라도 아니고 기재부의 나라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세현 총리님이 이번에 속 시원하게 해서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하나 더 이 예. 나라의 언론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언론이냐라고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말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독국물을 엄청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물론 이게 아유. 언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결론은 오마이TV 10만인 클럽,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앉은 거를 이미 네.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한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으로 네. 많이들 들어와 주십시오. 예, 밑에 보면은 자발적 시청률 내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3270-3828 있는데 연락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자막을 저희가 하나 더 넣었어요. 뭐냐? 자막 있습니까? 네, 민생경제연구소 후원 안내 자막을 넣었는데 예예. 여기 계좌번호가 있어요. 예, 그렇군요. 바로 쓸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 예금주. 저희는 헌금 받으면 네. 민생경제연구소에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이제 나경원 항구하고 이제 나경원 씨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활개치고 다니는데 당장 불과 지금 2달 전에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온갖 그 아들의 부당한 그러게요. 특혜 다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아직까지 인정도 단일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렇게 뻔뻔한 사람 당군일의 사상 최악의 뻔뻔함인데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이번 주에? 항고 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장악한 검찰에서 완전히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네. 14번째 고발은 들어가 있고요. 아하. 그 서울대와 관련된 관련해서? 아들의 온갖 예, 부당한 예. 특혜와 비리. 그다음에 13번의 고발이 무혐의 처리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항고하고 반박할 예정인데요. 이제 딱 그러세요? 그런 데에만 우리는 쓰여집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운영비로는 전혀 쓰질 않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가난한데 네. 문화예술인 단체를 제가 좀 도와서 우리 문화예술인들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문제들 네. 제가 계속 아이고 민생경제연구소 후원 계좌 흐르니 저 너무 쑥스럽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힘드신데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그래서 후원회원도 안 받아요. 일부러. 제가 일부러. 참여연대 사무처장 할 때는 맨날 사람들 맞아요. 대응가입해라 예. 후원금 내달라 그랬는데
저는 그것마저도 요즘은 우리 국민한테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저희는 후원 회원이 힘드시니까. 없어요. 예. 예. 다만 이제 무슨 방송 나갔을 때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분들이 계속 왜 공식 계좌를 안 만드냐 그래서 네. 저희들 개인 계좌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민생경제연구소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공식 계좌 예. 이렇게 가끔 공지납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여러분 저 후원이 헛되지 않게 지난주에만 해도 우리 택배기사님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드디어 쟁취했습니다. 여러분. 예, 맞아요. 예, 또 갖고 왔는데요. 합의가 정말 됐어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민생연색회의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네. 거기서 정부 관계자들, 택배사 관계자들, 택배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대리점, 위탁 대리점 있고 위탁 대리점 또 택배기사님들을 자영업자로 계약해가지고 위탁에 재위탁을 하는 꼴인데 네. 대리점, 그다음에 택배기사님들의 전국 노조까지 다 불러서 이해관계인들 모두 모아가지고요. 그 아침에 일찍 나가서 최소 5시간 분류 작업하잖아요. 네. 까대기라고 하는데 그걸 앞으로는 택배사들의 책임으로 명확하게 사회적 합의문이 지난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아니 그게 예, 사실 지난해 합의가 됐다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예,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그렇게 거였나요? 하겠다라는 식으로 택배사들이 입장은 냈는데 네. 분류 인력을 투입도 안 하고 아하. 뭐 그것을 대리점이나 기사님들한테 계속 전가하는 거죠. 인력 그걸 계속 시키거나 아니면 분류 인력을 투입해도 비용을 내라는 식으로. 비용을 내라. 그럼 기사님들 한 달에 차 떼고 포 떼고 자영업자니까 4대 보험도 안 되고 네. 차 떼고 포 떼고 부가세 내고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데 한 건당 수수료 한 500원 안팎여 가지고 네. 500원 정도 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분류 인력까지 하면 거기 비용을 쓰면 분류 인력 비용까지 내면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버리고 그래서 보세요 오전 내내 분류 작업하고 밤에. 허겁지겁 점심 먹고 예. 오후에 이제 분류 작업 마무리하고 출동을 해도 밤에 오시더라고요. 하루에 300개 400개를 나르다 보면 도저히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네. 밤 11시 12시에 맞아요. 오시는데 심지어 최근에 쓰러진 한진 택배기사님 그 문자를 제가 확인했더니 분석했더니 가족들이랑 같이 네. 새벽 4시 새벽 3시 심지어 새벽 6시까지 나르셨어요. 매우 건강한 분이었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도 심야 노동 차량 노동 뭐 살다 보면 해본 적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네네. 뭐 직장 때문이든 알바 때문이든 저도 예전에 이제 우체국에서 분류 작업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어떠셨어요? 거의 차례로 하는데 힘들죠. 너무너무 새벽 4시까지 하고 이제 참여연대 사무실 가서 소파에서 한숨 자고 이제 일하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걸 몇 달 하면 살이 아이고. 20kg가 빠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쓰러지는 일이 상황이 그렇죠. 발생 거죠. 그래서 1월 달에도 지금 여러분이 쓰러지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사경을 헤매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거 정말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완전히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앞으로는 분류 작업은 무조건 택배사 간다. 잘 됐어요. 책임지고 한다. 네. 인력을 투입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 1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실업 되게 심했는데 10,000개 일자리가 생기니까 정말 일석삼조에 네. 기사님들 과로사 줄어들죠. 10,000개 일자리 생기죠. 우리 국민들은 조금 덜 미안하게 택배를 시켜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설날 물량이 또 폭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확실히 저희 집에도 설 선물이 지난주에 먼저 오기 시작했어요. 보통 설 앞두고 오잖아요. 맞아요. 미리 주문하는 미리 캠페인 그다음에 늦어도 괜찮으니까 그것도 괜찮네요. 아니 누가 이렇게 설 선물 보냈다. 근데 기사님 폭주할까봐 설 이후에 도착하게 했으니까 그럼 마음만 받아도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누가 화를 내진 설 않죠. 끝나고 보니까 와 있어. 너무 기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예 미리 좀 주문하거나 또는 음. 조금 설 이후에 도착해도 괜찮아, 늦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네. 이제 물건이 완전 히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 명절 너무 두려운 분들인데 기사님들이 네. 그리고 이제 기사님들 노동 시간도 원칙적으로는 저녁 9시에 끝나고요. 네. 설이나 추석 때만 10시까지만 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기사님들이 보통 1시, 2시까지 해서 없어졌던 물량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당연히 택배사에서 사람을 더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또 일자리가 또 거기서 생기고요. 일자리 나누기도 되고. 줄어들고. 네. 다만 이제 기사님들의 단가가 500원인데 그걸 하루에 예를 들면 300개를 해야 하면 500개면 이제 15만 원이 생기는 거 15만 원.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해서 20일에도 300만 원, 30일에도 450만 원이고 거기서 뭐 기름값, 차량 유지비, 뭐 네. 점심 비용, 저녁 비용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2, 300밖에 안 남는다는 것인데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많이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 댓글 보니까 뭐 네. 자기 친구는 400 벌었다고 올렸. 근데 에이, 그런 그렇죠. 거는- 어쩔 때 물량이 늘어나고 비용 아껴서 네. 400 번 분도 있을 수 있겠. 근데 그것이 예외적이고 과로사 당하고 그런 400이라면 그것은 일반 직장보다 훨씬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의 이제 단가는 향후에 조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 합의문에는 단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게 네. 그동안에는 이렇게 물건을 그 파는 쪽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제조사들 이걸 화주라 그러거든요. 네. 택배사에게 물건을 맡기는 사람들, 화물을 맡기는 주인들, 화주. 화주들이 백마진을 받아갔어요. 백마진이 우리가 또 250원에 2,500원, 3,000원 내지 않은 택배 네, 비용? 네, 네. 그럼 한 700원을 네. 화주들이 가져가요. 아. 무슨 자기들 또 뭐 포장도 해야 되네 어쩌네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나머지 3,000원에서 700원 빼면 2,000원 정도, 2,300원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로 택배 본사, 음. 대리점, 기사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네. 기사님이 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막 500원, 600원밖에 못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백마진이 금지라는 것으로 택배법 1월 8일 날 시행된 택배법에도 들어가 있고 이번 지난주 사회적 합의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사님들이 그러면 화주들이 가져갔던 700원 정도가 본사, 대리점, 기사님들 수수료 인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 것도 그래서 있네요. 단가 인상 없이도 네. 택배 과로사가 근절될 수도 있겠다. 그냥 기사님들의 소득은 늘어나거나 최소 줄어들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이 대책이 나온 다음에 네. 뭐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택배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오히려 지금 우리 국민들 돈 되는 정보 때문에 지금 제가 돈 굉장히 되는 정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예. 돈 되는 정보 말씀해 주셨죠. 자, 저기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용카드 포인트 아니 저는 해봤어요. 조회하고 없더라고요. 한 푼도요? 아, 별로 없어요. 그다음 포인트를 잘 쓰신 거예요. 몇백 원 없어요. 그 영화관이라든지 뭐 포인트 안 저기 썼는데. 빵집이라든지 네, 네. 또는 그런 데 있잖아요.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네. 가면 어떤 카드 포인트 한꺼번에 뭐 50%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가격에. 그래요. 예. 그리고 많이 쓴 분들이 없는 건데 자, 저 안진걸 페이스북을 아신 분들의 화제가 된 글이 있어서 제 선배님이 네. 약사신 거예요. 약을 대량으로 시험을 약사. 사는 거예요. 예. 118만 원을 포인트로 받았고 이분 정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대박이다. 예, 안진걸 페이스북에 보면 제 태그를 걸어갖고 해놓은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18만. 예, 정말 그러니까 평소에 개인 사업자 중에 네. 자기 이제 카드로 결제 많이 하신 분, 그리고 포인트 안 쓴 분, 예, 그래서 돈 버셨네, 돈 많게는 벌었어. 아주 예죠. 돈 네. 벌었다고 저한테 30년 동안 제가 그분한테 돈을 받았는데 처음 맨날 후원금 후원금 거잖아요. 받았는데. 처음으로 돈을 제가 벌어줬다고. 이건 좋은 뉴스.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 통합조회 1월 5일부터 문재인 정부랑 네. 금융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이런 건 박수 쳐줘야 됩니다. 네. 여신 전문 금융협회도. 자, 그다음에 신용카드 통합조회 말고 또 유행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이건 2017년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본격화가 된 건데요. 네. 2017 작년 한 해에만 2,500억을 우리 국민들이 돌려받으셨어요. 2,400억. 오. 휴면 예금. 휴면 예금. 예. 아,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저도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돌려봤어요. 네, 저도. 어카운트 인포에 가시면 네. 어카운트 인포. 어카운트가 인포. 계좌잖아요. 네. 계좌 정보. 이게 너무 좋은 게 어카운트 인포 앱을 깔자마자 제가 그동안 은행에 가입한 계좌가 다 떠요. 신용카드 포인트도 다 뜰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네. 먼저 신용카드 포인트 돌려받고 죄송하게도 저도 380원밖에 못 돌려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 포인트를 너무 잘 써가지고 380원. 아니 그 포인트 돌려받는 거 정말 좋은데 저는 통신사 그 포인트 어떻게 안 나요? 그래서 그것 좀 해야 될 것 제가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 수학행위원회 다음 의제로 네. 자 이번에 신용카드 포인트 그다음에 휴면 예금 다음은 항공사 마일리지하고 통신사 포인트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서 적립해 네. 주잖아요. 그까지 현금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싸줘라. 뭐 시스템 만들어. 이건 과합니다. 민간의 영역에서는 근데 그래도 공공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네.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이 큰데. 뭐 대기업이 하는 서비스라든지 예를 들면 뭐 통신 서비스, 항공 서비스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거는 정부의 허가를 받는 네. 특정 사업자들만 하는 공공적 영역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통신과 교통은. 네. 예를 들면 철도 마일리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저는 저희들이 누적된 OK 캐시백도 SK가 했잖아요. 네. 이런 거 전부 다
쓰기 어렵게 해놨는데 1포인트가 1원이라면 예를 들면 저희가 신청하면 현금으로 넣어주라 이겁니다. 요거 후속 사업으로 제가 하려고 그래요.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통신사 이 포인트. 네, 그러니까요. 못 쓰나요? 자, 휴면 예금 다시 이야기해서요. 휴면 거기 들어가면 어카운트 인포로 들어가거나 네. 휴면 예금 찾아줌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서민금융진흥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군데서 가능한데 아무튼 자기 계좌 다 보여줍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뿐만 아니라. 근데 저는 휴면 예금이 있더라고요. 2,900원 받았어요. 오. 저도 잊어먹었던데 저는 그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제가 예전에 뭘 살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계좌가 있는 거예요. 뭐 아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뭘 만들어달라? 비용을 받을 때 그 계좌만 된다.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맞아요. 그 그 은행 계좌만 있어야 네, 된다. 네, 네. 뭐 송금을 받을 때나 맞아요. 무슨 정해져 있고. 서비스를 받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입하면서 뭐 5,000원 넣어놓고만 그런 게 있었나 봐요. 한 대여섯 개 저도 잊어먹었던 소액 계좌가 나타났고요. 보니까 우체국 6,000원. 어이구. 그다음에 KB에도 네. 청약저축 제가 언젠가 저도 모르는데 2만 원 넣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휴면 예금은 2,900원 못 찾았는데 네. 거기 들어가 보니까 자기도 깜빡하고 있었던 뭐 그러니까 업무상 또는 뭐 이벤트 때문에 또는 무슨 경품 받으려고 네.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거. 맞아요. 그때 이제 처음에 계좌 만들 때 뭐 1,000원, 2,000원 넣어놔라고 하고 이런 적이 많았거든. 대여섯 개 계좌에 최소 몇천에서 몇만 원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거 근데 꼭 해보셔야겠다. 이걸 왜 사람들이 뭐 예. 우리 국민이 못 찾았냐? 은행 창고까지 가기 귀찮고 귀찮죠. ATM기 가면 되는데 ATM기가 결정적인 문제가 10,000원 단위로만 찾아지잖아요. 맞아요. 요것도 네. 해결해야 됩니다. 입금은 1,000원까지 다 돼. 음. 근데 돈 찾는 건 10,000원 단위만 되잖아요. 그거 너무 불합리해요. 예, 요것도 해결해야 돼요. 네. 제가 옛날 ATM기도 수수료 예전에 수수료를 돈을 찾으면 수수료가 자동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희망재적 다닐 때 문제 제기했어요. 수수료를 먼저 보여주라. 그래서 1,200원 나왔다. 그럼 그래도 안 계속 할 찾았지. 거냐? 요즘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후배들한테 12만 원 술 사주는 건 안 아까운데 그 ATM기 1,200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꼭 오늘 찾을 돈이 아니면 은행 시간에. 예 내일 뭐 해당 은행에 가서 찾을 해당 수도 은행에. 있고 예. 이게 타행 영업시간 외가 제일 비싸거든요. 많게는 맞아요. 1,300원가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그렇게 미리 수수료를 보여주고 그래도 계속 할래 말래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그것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야, 지금은 안지원장님. 지금 일을 돌아가셨지만 많이 박원순 했네. 시장님이 희망제작소에 계실 때 네. 희망제작소에서 제가 사회창안 팀장, 사회창안 팀이었어요. 사회를 바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바꾸셨네 진짜. 예, 진짜 그건 정말 바꿨어요. 유통기한 글씨 크게 해라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까지 그 다음에 네. 흩어져 있는 소액 계좌까지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돈이 3개인 거예요. 휴면 예금 있으면 휴면 예금, 휴면 예금, 그 다음에 보험금을 못 받은 게 있으면 휴면 보험금, 휴면 보험금, 그 다음에 잊어먹고 있었던 소액 계좌, 소액 계좌. 그게 다 떠요. 아하. 진짜 여러분 이거 정말 잘하는 정책이에요. 저는 문재인 정부는 상 주고 싶어요.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및 현금화하고 네.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그 다음에 오래돼서 잊혀져 있었던 소액 계좌. 네. 이 세 개의 돈을 정말 2, 3분도 안 걸려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찾는다고요? 자, 네. 그냥 포털이나 스마트폰으로 네. 신용카드 카드 포인트 하면 바로 연결되고요. 카드 포인트. 그다음에 휴면 예금 찾아줌 또는 휴면 아, 예금만 쳐도 바로 휴면 방법이 예금. 나오는데 네. 가장 아싸란 방법 좋은 어카운트 방법. 인포. 어카운트 어카운트가 계좌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네. 어카운트 인포메이션의 준말인데 어카운트 인포. 한글로 예. 어카운트 인포. 앱을 어카운트 인포 치면 바로 앱이 깔려요. 앱 거기 들어가면 너무 좋은 게 신용카드, 네. 예금, 보험금 이런 게 계좌가 전부 다 조회가 돼요. 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에. 계좌 카드가. 예. 그리고 돈으로 찾을 수가 있고. 어카운트 인포. 예, 어카운트 인포. 앱을 까십시오. 예, 앱을 까면 됩니다. 네. 이거 사설 기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공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는 금융위원회와 여신전문금융협회가 그다음에 휴면예금 찾아주는 것은 금융결제원에서. 네. 그러니까 이건 금융결제원도 공공기관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공공적인 기관들이 국민들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한 것이고요. 네. 확실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는 달라진 거죠.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잘못 보낸 돈 그걸 차고 송금이라잖아요. 그것도 받기가 어렵죠. 올해 네.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내가 잘못 보낸 은행에 그 은행이 잘못 받은 사람한테 연락해서 네. 저희 은행에 돌려주고 저한테 오는 건데 그
잘못 받은 사람이 전화가 안 된다거나 연락이 안 계좌에서 돼. 돈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안 줘버리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송을. 여러분 아유. 올해 상반기에 작년에 법이 통과됐죠. 차고송금 구제법. 이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인데 정확히는 차고송금 구제법 통과돼서 예금 보험공사로만 전화를 하면 네. 돈을 다 받아줍니다. 와. 2019년 기준으로 1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무려 3,200억을 돈을 아유. 잘못 보내서 그 중에서 와, 절반을 야. 못 돌려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이제 거예요?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00%까지는 아니에요.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해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여전히 일부 남아 여전히 있어요. 있는데. 근데 그래도 예금보험공사 직접 나서니까 네, 그냥 웬만하면 좀 책임을 져준다. 예, 다 대신 연락 다 해주고 연락해주고 돈 빨리 주라. 안 해주면 지급명령 신청이란 거래요. 아, 소송 전 단계. 소송을. 그것까지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소송 예금보험공사가. 전 단계까지. 그러니까 오. 정부 기관이 이런 네. 마인드가 있어야죠. 저는 서비스 해줘야죠. 아니, 이런 거 너무 네. 잘했는데 왜 홍남기 부총님은 계속 국민한테 그렇게 돈 안 쓰려고 그리고 꼬꼬바다 그러죠. 예. 수전노, 구두쇠, 스크루지 할아버지도 나중에 깨달으셨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정말 그동안 기재부가 나라 국간을 튼튼하게 운영해 주신 거 고맙고 저희들보다는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이해됩니다. 충분히. 하지만 지금은 돈을 써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돈을 쓰면 GDP가 경제 성장률 GDP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 부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네. 민주당 아유, 수학행위원회에서 뭐야. 진짜 잘 또 했는데요. 자, 오늘은 좀 새로운 네. 피켓을 많이 보네요. 그럼요. 자, 새로운 신상. 금요일 날 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참여해서 아,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어요. 예. 이게 너무 안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월급이 올라가거나 승진하거나 신용도가 올라가거나 네. 재산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뭐 여러 가지 자기 유리한 정보가 있으면 금리를 예를 들면 지금 주택담보대출 4% 5% 네. 3% 4% 금리 내는 분들 많아요. 근데 내가 요즘 뭐 예를 들면 뭐 더블 잡이 생겼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손이 그렇죠. 늘어난다. 예, 예. 그럼 금리를 낮춰달라는 수는 권리예요. 아. 근데 이걸 너무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금리나 요구권도 2019년도에 아예 법으로 정해졌고요. 네. 법제화가 됐고 근데 홍보가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폭 홍보하고 은행들이 적극 나서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은행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금리 뭐 보험 우리가 돈 빌리는 모든 곳 있잖아요. 다 거기다. 금리나 요건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금리 좀 아.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근거를 대고. 그러니까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 금리가 좀 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돈 빌린 내가 요구할 수 있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 등급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신용 등급뿐만 아니라 네. 월급이 늘어났다. 월급. 승진을 했다거나 뭐 전세에서 자가로 이사를 갔다거나 아. 그럼 다 이게 본인의 재산 정보가 유리해지잖아요. 재정 정보가. 그렇죠. 그럼 그렇죠. 금리 낮춰달라 이겁니다. 아. 안 그래도 금리 너무 비싼데 진짜 은행권들 고통분담 안 하잖아요, 여러분. 뭐 성과급 잔치 하던데. 예, 오히려 이자로만 예. 2019년도에 이자로만 40조를 벌었고요. 아이고. 작년도 이자로 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돈을 잘 벌어요. 네. 그게 은행, 금융, 통신, 온라인, 택배, 배달 이런 업종들입니다. 네. 그러면 제발 고통분담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익 공유제입니다. 이익 공유제. 이 네. 모두가 힘든 때 오히려 이익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이익이 막대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서 세금으로 내놓던 기금으로 내놓던 기부를 하던 좀 나서라는 거죠. 연대하고 함께 살자. 예. 그 지금 또 오뚜기 가뚜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설날 앞두고 네. 그 협력업체들에게 아. 300억 가까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원래 설 이후에 지급해도 되는 건데 설 전에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예. 일종의 자신들의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300억 정도면 한 달이라도 은행에 넣어놓고 줘도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럼 자기들 이자가 어디예요? 예를 들면 현금 융통도 조금 더 될 거고 이자도 나올 거고. 네. 근데 그걸 포기하고 아. 미리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 힘들 테니까 예. 이것도 뭐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도 어쨌든 작다 하더라도 아주 구체적인 아하. 이 공유잖아요. 예. 협력을 해주는 거잖아요. 같이 그렇죠. 살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 해라는 거고요. 그래서 네. 심지어 저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너무 어렵다. 아하. 원금과 이자는 미룰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문재인 금융위원회에서 나서서 일부 지금 연장이 됐어요. 올해로. 근데 올해로 연장되면 뭐 합니까? 지금
상반기까지 힘든데 네. 그래서 이걸 올해 말로 또는 내년 초 한 번 더 연장해 달라 신청하는 분들이 본인이 상황이 좋아서 난 내겠다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저 도저히 상황이 안 됩니다. 특히 중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그렇죠. 특히 이제 대면 산업 했던 분들 네, 네. 지금 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잖아. 뭐 여행업계뿐만 아니라 숙박업계 이런 데까지. 그럼 그럼요. 이분들이 예를 들면 내년까지 좀 연장해 주세요. 좀 연장하게 해달라. 이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진짜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민주당보다 좀 더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소확행위원회 활동은 이건 진짜 잘하는 거예요. 박스에 손잡이 설치하고 예. 그다음에 통신비 감면 못 받고 있는 복지 할인 감면 못 받고 있는 320만 명이 직접 연락해서 모두 받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널리 행사하고 그다음에 채무 조정 요청권. 네. 금리 인하 요청권, 채무 조정 요청권. 채무에 대해서 깎아달라고 하거나 나중에 좀 상환하겠다고 하거나 네. 이런 거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소확행위가 3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좀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그 국민들이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있네요. 근데 예. 메이저 언론은 잘 보도 안 해요. 역시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이 완전히 썩어가지고요. 이런 잘하는 건 보도를 안 해요. 국민에 꼭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 조중동이 지금 보십시오. 휴면예금이라든지 카드 네. 통합조회라든지 소확행위원 활동 얼마나 보도했는지. 심지어 지금 조선일보는 정말 나쁜 놈들인 게요. 작년에 제가 가짜뉴스도 여러 번 고발해놨지만 다 대부분 언론이 이번에 택배 과로사 대책 민주당이 주도해서 지난주 발표한 거 네, 네. 사회적합의 다 칭찬했거든요. 너무 잘 됐다고. 조선일보만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것들은 여러분 언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진짜 제가 지금 마스크 하는 이를 확 갖다 놓고 있는데 정말 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언론이다. 감히 인탈마라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놀림말이 있었거든요. 너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놈이다. 인탈마. 근데 진짜 조선일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잘 보도를 해줘야 국민들이 네, 알고 이게 선순환이 그러니까 되는 건데. 통신복지 할인도 네. 1523으로 전화하면 되거든요. 그걸 언론에서 매일처럼 보도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1523. 안 하니까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 그다음 저소득층, 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들은 통신복지 할인 대상이거든요. 1523으로 전화하면 최소 12,100원에서 많게는 3만 원까지 매달 의무적으로 할인받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통신사가 무조건 응해야 돼요. 네. 법에 의해서. 네. 근데 몰라서 신청 안 한 분이 그렇죠. 320만 명. 그래서 아유. 민정 소확행에 나서서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야. 이 홍보가 갈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걸리죠. 오늘이라도 이 방송 보고 1523으로 전화하시면 1523 전화하십시오. 오늘부터. 네.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데 아닙니다. 부모님들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주변에 친척들도 있고 어르신들 있고 우리가 모시고 사는 네, 네.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면 하위소득 70%니까 음. 전체 노인 세대 중에 70%입니다. 네. 인원으로 600만 명이나 돼요. 아. 예, 올해 기초연금이 30만 원 인상됐잖아요. 근데 얼마인지 제가 따져봤거든요. 네. 600만 명이에요. 아. 기초연금 받는 분이 600만 명이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됐고 거기에 12,100원씩 통신비 감면까지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신청을 해야 돼 본인이. 아유, 그게 그러니까 다 그냥 해주면 안 되나요? 자동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개인정보 네. 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법 개정안도 이제 자동으로 하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요. 근데 지금 하여튼 그 전까지는 네, 할인 받아야 되니까 1523 여러분들 꼭 그다음에 적으십시오. 지금 1523.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 하나 드릴게. 오늘 네. 숨도 안 쉬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벅찹니다. 네. 이제 통신복지 할인은 복지 할인 대상자들만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할인되는 게 선택 약정 할인이거든요. 아, 25% 하고 있어요. 요금 할인이요. 네. 저도 되고 있는데 저도 실수했잖아요. 잘 뗀지 알고 깜빡했는데 제가 약정 할인했던 12개월이 지나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20% 요금이 상향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설명 하나 드릴게요. 간단하게.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오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작년 말에 알겠어요. 예. 자료를 냈어요. 네. 무려 1,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무려 1조 3천억 정도의 아유, 통신비 1초 3초. 25% 요금 할인을 못 받고 있다. 20% 요금 할인이 뭐냐? 선택 약정 할인 제도상의 할인인데요. 네. 그럼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뭐냐? 저희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아냥을 받았던 단통법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단말기 유통법을 만들면서 보조금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 하면서 그럼 보조금을 안 받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문제다. 그래서 그러면 단말기를 핸드폰 가입할 때 우리
대리점이나 판매점 가잖아요. 그럼 가입할 때 네. 보조금 주잖아요. 핸드폰이 비싸니까 지원금 법으로는 단말기 지원금이라고 그러는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한다고 해서 선택 약정 요금 할인 제도예요. 다만 요금 할인을 선택할 때 약정을 정해요. 12개월, 12개월 할지 24개월 할인을 받을지. 네. 그래서 선택 약정 요금 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나는 요금 할인 20% 요금 할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다만 보조금 받을 때 대부분 24개월 약정을 하거든요. 네. 24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약정이 아. 끝났으니까 20% 요금 할인 대상이 되는데 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음. 나는 보조금 받았으니까 요금 할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 보신 분들도 보조금 내가 받았어도 좀 오래된 것 같다. 네. 그럼 지금 당장 통신사 114로 전화하잖아요. 그럼 알려줘요. 몇 개월 요금 할인 남았는지. 대상이 그다음에 얼마 남았는지도 네, 약정 기간이. 네. 예를 들면 오늘 이미 어제 끝났다. 그럼 지금 오늘부터 20% 요금 할인 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아하. 10만 원이면 이번 달에 2만 5천 원 요금 줄어드는 2만 5천 원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약정 기간이 다음 주다. 네. 그러면 다음 주 끝나면 다다음 주 초에 전화하면 바로 그다음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또 많은 국민들이 깜빡해버린 케이스가 이제 아까 저 케이스인데요. 제가 12개월 약정 할인 해놓고 요금 할인 25% 돼갖고 이제 와 너무 끝났다. 좋다고 네. 한 달에 뭐 몇만 원 할인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약정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통신사무소한테 항의를 했죠.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래요? 우리가 통신사에서 여러분 문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스팸이거나 광고이거나 네. 아니면 뭐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촉구를 했냐면 앞으로는 문자만 보내지 말고 전화를 직접 해라. 그다음에 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안내를 해달라 이렇게 네. 지금 촉구하고 있고요. 어쨌든 촉구 중에 제도는 개선될 겁니다만 현재 네. 1,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 중에 무려 1.3조 원 1년 총 요금을 하면 1.3조를 요금 할인 못 받고 계신다. 통신 3사 자기 그냥 핸드폰으로 114 하면 그 회사의 안내 전화번호 연결되잖아요. 네. 선택 약정 할인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 그러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나 적용 받겠습니다. 그러면 12개월 받을래, 24개월 받을래 물어봅니다. 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꿀팁을 엄청난 알려주고 꿀팁이죠. 계신데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정말로 페이스북이나 그 방송사 댓글에 보면 저 때문에 요금 할인 뭐 몇만 원 받았다. 카드 포인트 뭐 몇십 심지어는 아까 118만 원도 나왔습니다. 네. 어떤 사람 8만 원 받았다. 제가 이제 전철우 개그맨님하고 친한데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제가 알려서 8만 원 돌려받고 저한테 10,000원 상납했습니다. 저 때문에 8만 원 벌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매주 상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거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방송 보신 분이 달라질 거고 늘어나실 맞아요. 거고 그때 또 짧게라도 오늘 방송 듣고 해야지 하고 또 깜빡해버려. 깜빡해 버려. 바쁘고 번거로우시니까 그럼 또 다음 주에 환기시켜드리고 네. 신용카드 포인트, 휴면여금, 휴면보험금, 음. 잊어먹었던 소액 예금 계좌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통신비 복제 할인 1523 콜센터, 네. 그다음에 선택 약정 요금 할인 1,200만 아. 명이 무려 못 받고 있다. 1.3조를 네. 통신사 114로 전하면 누구나 받을 수가 있다. 음. 근데 지금도 일면 내가 이제 보조금 받아갖고 쓰고 있어. 네. 근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보조금은 24개월입니다. 대부분 최대가. 그러니까 조금 오래되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전화하면 야, 20%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네. 이것도 박근혜 정부 때는 20%까지밖에 할인이 안 됐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25% 그렇군요. 할인율을 상향했고요. 저희는 30%까지 상향해달라라고 지금 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금 할인율을 높여라. 네. 반값 안 되네, 반값. 아 그렇죠. 반값도 좋죠. 근데 이 선택학생 요금 할인 제도가 좋은 게 예.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고요. 이게 더 실제. 낫다면서요. 네, 더 계산해 어. 시뮬레이션도 요즘에 대리점은 가면 해줍니다. 자 보조금 20만 원 받았어요. 네. 근데 단말기 100만 원인데 보조금 20만 원 받았으면 20만 원 깎아준 거잖아요. 딱 24개월 동안.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요금제를 10만 원 요금제예요. 근데 25% 요금 할인 받으면 얼마죠? 25,000원씩 25,000 매달 원이면 25,000원 할인. 10달만 지나도 25만 원이에요. 그렇네요. 심지어 5만 원 요금제여도 12,500원이 할인되잖아요, 한 달에. 네. 그러면 20개월만 지나도 한 24개월 쓰시니까 24개월 보다 핸드폰을.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요금 할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입할 때도. 물론 이제 보조금을 많이 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금 할인 제도를 선택해라. 25% 요금 할인 선택하고 네. 만약에 보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24개월 지나면 그날부터 바로
이 15% 요금 할인해라. 네. 20% 요금 할인 받았다고 방심하시면 안 된다. 어. 약정 기한이 지나 있으면 다시 연장을 신청해야 된다. 아우 오늘도 뭐 좋은 말씀을 물 한 잔 안 드시고 물도 못 드시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희가 뭐 정치적인 얘기 또 현장 이런 걸 많이 듣다가 또 민생과 관련된 얘기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야죠. 와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 부분은 우리 주위에 부모님들, 뭐 친지들, 친구들, 동창들한테 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건 너무 뭐 좋아하세요. 정치적인 떠나서 올해 초 예. 처음에 1월 1일 날 사면으로 시작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지금 국민들 마음이 지금 최근에 네. 우리 국민들 마음이 조금 너그러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는 네. 건데요. 몇 가지 원인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방역, 그러니까 네.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니까 안심이 되고요. 다시 정부에 대한 신뢰도 더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동부구치 사건만 생겼을 때도 어쨌든 정부 책임이잖아요. 네. 정부 관리하는 곳이니까 얼마나 짜증 납니까? 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다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방역 성공하고 있죠. 지금 정말 다시 한번 어제 오늘 대전만 아니었으면 대전의 그 선교센터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요. 200명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그 상주 열방센터하고 대전 선교센터 빨리 잘 추적해서 주말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도 그 열방센터 갔다 오신 분 4시간인가 설득하고 대체해가지고 검사 받았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해서 그분들이 내간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그다음 이제 구치소들도 지금 대부분 잦아들었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네.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는 사과하고 것이고요. 정부 거기서 여당에서도 재발이 안 되게 그러니까 하는 이렇게 거죠. 되고 그 다음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장업자들 죽을 맛인데 영업 금지인 경우 300만 원, 제한인 경우 200만 원, 소득이 떨어진 경우 1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오늘부터는 또 이제 돌봄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50만 원씩 받고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숨통이 트니까 그 대출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중소상공인 대출도 지금 다시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마음의 예. 여유도 좀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신용카드 통화 포인트 1월 5일도 시작됐거든요.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네. 아 이거 너무 잘한 제도네.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받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안 그래도 삶이 팍팍한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휴먼 예금으로 작년에만 2,400억을 돌려받으셨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국민들이 돌려받고 계셔요. 휴먼 예금이랑 소액 분산 예금들 네. 돌려받으시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가정생활 도움되고 그러면 설 전에 방역 성공하고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결정타는 설 직후에 K 방역의 완성은 그다음에 뭐 택배 기사님들 과로사도 사회적 합의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들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좀 그다음에 설 이후에 결정타 여러분 뭐라고요?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나가야 됩니다. 네. 방역 성공한 조건 하에서 방역 수칙 지키고 이낙연 대표님 저는 그건 실수라고 생각해요. 방역하면서 소비하자고 그러는 아니 지금도 마트에서 다 물건 사시잖아요. 지금 다 돈을 쓰고 다 있죠. 3사인까지는 3, 3, 5, 14도 네,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지침을 잘 지키면 되는 거지 소비한다고 그래서 코로나 퍼지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조심하긴 해야 되는 거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네, 지키면서 하면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은 방역 단계니까 좋습니다. 대통령도 지금은 어렵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게 뭐냐면 방역이 성공하면 경제를 살리는데 그다음에 1년 내내 작년 내내 1월 달까지 너무너무 고생 우리 국민들 지난주가 코로나 발병 1주년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확히 딱 1년 동안 한국 사람들 완전 일상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위로와 응원의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나라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힘들 때 맞습니다. 오로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무슨 국가 없는 국민은 없다고 배웠는데 그건 센 거짓말이죠, 여러분. 국가 없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없으면 일반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도 뭐 이민을 가든 또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어떻게든 선택을 하죠. 네. 하지만 정반대로 국민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렇죠. 국민 없는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빈 껍데기고 아무 의미가 없죠. 너 외적이 쳐들어와도 지켜줄 국민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군대를 유지할 세금도 안 낼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어렸을 때 독재 정권이 나쁜 놈들이 국가 없는 국민이 없다 우리한테 세뇌를 시켰어요. 네. 무조건 국가에 충성하게 그랬던 것 만들려고 같아요. 독재 정권에 그건 센 거짓말이죠. 네. 오로지 국민이 없는 국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국민을 위한 그래서 K방의 완성은 K민생 대책. K민생 대책. 자. 두 번째 예. 재난지원금 설 직후에 음. 지급돼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청와대 안팎의 인사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년 기자회견 잘하셨다. 설 직전에 국민과의 대화도 하셔야 된다. 아니, 좀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나 터놓고 제안이나 얘기하고 질문 터놓고 다 들으시고요. 네. 정말 부동산이라도 이렇게 좀 안 풀렸던 거 생각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고 위로도 해주시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설명 잘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네. 백신 같은 것도 여전히 궁금하잖아요, 우리 국민들. 그럼요. 제일 큰 기자회견에서 관심사죠. 대통령 말씀 잘하셨잖아요. 백신 확보 잘했고 네. 혹시 먼저 맞을 용이 있냐 그러니까 불신을 부추기면 안 되지만은 정 상황이 그렇다면 예. 내가 먼저 맞을 수도 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예. 무조건 대통령이 먼저 맞을 이유는 없죠. 하지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신해가지고 안 맞으려고 한다 그러면 네. 지도자들이 설선수범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기자들이 또 직접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거나 또 정치적으로 물어보는 거하고 달리 정말 각계각층 국민들이 특히 사회 경제가 어려운 뭐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할 말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물어도 보고 비판도 하고 그러면 그걸 다 듣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도 하면서 얼마나 그 국민을 많이 자주 좀 그러면 뵙고. 설날 때 네. 방역에 성공한 거랑 대통령과의 대화, 국민과의 네. 대화가 설 밥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설 밥상 여론으로. 그다음에 설 직후에 두 번째 전국 재난지원금도 나온다더라. 그럼 우리 국민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네. 야, 뭐 오늘 안진걸 소장님께서 우리 정부가 나아가게 될 길,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신이 나게 또 힘을 낼 수가 있는지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와, 정말 소장님 안 힘드세요? 이렇게 쭉 안시고 말씀하시면 매우 요즘에? 힘이 듭니다. 마스크 근데, 쓰고 말하면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한마디라도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어서 네.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안진걸 소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제가 보내드리고요. 예, 여러분. 댓글 보니까 뭐 유미소님께서는 소장님 응원합니다. 소액 후원했습니다. 이런 댓글도 아이고 달아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확행위원회 많은 일 했는데 언론에 안 나서 안타깝다 이런 말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소확행위원회 활동 홍보를 더 강하기로 했고요. 네. 더 재밌게 설날 직후쯤에는 국민들한테 제안을 직접 받는 거예요. 대규모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아이디어. 소통을 해서. 그럼 그 중에 좋은 것들 중심으로. 네.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 중심으로 하나씩 해나가려고 그래요. 네. 예, 이제 계속 열심히 하시다면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네. 나경원 씨 항고도 하고 반 아하. 받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고한 그 결과 다음 주에 좀 말씀해 우리 주세요. 국민들이 너무너무 그 비호감 덩어리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실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해 보면 네. 비호감의 1, 2, 3등은 나경원, 황교안, 안철수, 홍준표 등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보면요. 우리가 세간에서 느끼기에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왜 비호감이 이렇게 상승했습니까?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말 함부로 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반국민적 반민주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아니 세상에 반민특위가 국론을 불연시켰다는 자가 어떻게 수도 서울의 시장 후보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독일이나 프랑스였으면 처벌받았을 발언입니다. 예. 그런 자가 뻔뻔하게 단 하나도 사과도 없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진걸 소장의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활동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예. 컨텐츠로 돈이 되는 함께, 정보. 돈이 되는 정보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열심히 또 댓글을 달고 계시네요. 예. 네. 저는 또 이렇게 애청자들의 예. 실시간 댓글도 보면서 아유 뭐 소통하는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이번에 상 받으셨잖아요. 그 얘기 깜빡했네요. 쑥스럽습니다. 민원연에서. 지난해 네. 저희들이 민생경제연구소랑 저희들이 조선일보 가짜 뉴스도 2번이나 고발하고 예. 또 방실과 조선일보 방실과 비리도 언론 시민단체들이랑 계속 고발하고 공론하고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네. 뭐 계속해서 조선일보를 몰아내야 된다. 가짜 뉴스를 근절하자.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 방실과 동아일보 김재호 등의 비리를 계속 폭로하고 규탄하는 것으로 네. 민원연이 하는 민주시민 언론상 본상은 우리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어머니 받으셨고요. 네. 저희가
감히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열심히 활동하시니까 상도 열심히- 받으시고. 예,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속 시원한 소식. 가짜 뉴스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윤서인 씨라든 이런 사람들이 가짜 뉴스 퍼뜨렸잖아요. 예. 말문이 막히면 언론적인 답변한 다음에 시간을 끌어라. 네. 너무 그럴싸하게 거짓말해갖고 엄청 퍼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저희가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네. 이번 주에 고발합니다. 제가 네. 올해는 진짜 고발 안 하고 나경원에 대한 항고와 음. 박덕금 퇴출운동 말라 그랬거든요. 이제 추가 고발 안 하고 너무 예. 작년 고발 합쳐보니까 30건이 넘더라고요. 너무 자주 나가시더라고요. 거기 나경원, 보니까. 조선일보, 검찰에. 윤석열 등등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예. 솔직히 고발하는 게 너무 푼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네, 이번에는 넘어갈 수가 없었군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고발 안 한다는 네. 방침이었거든요. 이미 고발해 놓은 것들 뒷감당, 이제 뒤처리도 많으니까. 근데 그 윤서인 일당 등이 만든 가짜 뉴스는 이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리고 사회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겁니다.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잘못만 따끔하게 지적하면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왜 가짜 뉴스로 네. 멀쩡한 누가 봐도 딱 가짜 뉴스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퍼뜨리는 놈들도 웃긴 놈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떨어져 갖고 마스크 쓰고 기자회견하는 거 뻔히 봤으면서 네. 재작년 기자회견, 그러니까 작년 기자회견 사진이잖아요. 따닥따닥 붙어서 마스크도 안 네, 쓰고 네. 그걸로 올려놓고 올해 기자회견 때 기자들 물어보니까 조종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최순실한테 조종받은 것처럼 네. 말문이 막히면 언론적인 답변을 시간을 끌어라. 어이가 없는. 야, 그런 걸 만들고 유포하는 놈들 네. 반사회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 음.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네. 윤서인 일당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고맙습니다. 사안도 많이 지켜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네.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 모셔서 또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 우리 따님 민생 잘 챙겨주시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네, 예, 우리 따님 민생 잘 챙기고 나경원과 윤서인 네, 강력히 행위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